아직 반밖에 없어. 여기 있다. 자, 24번에 자, 실험 과정 3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실험 과정 3에서 뭐라고 써 있니? 순물질 2g이 얻어졌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A가 2g인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또는 B가 2g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우에서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두 가지 섞여 있으니까. 자, A가 2g이 석출됐을 때 현재 온도 몇 도? 10도씨에서. 자, A가 2g이 석출되었다면 처음 석출되기 전에 녹은 A는 몇 g이에요? 10도씨에서 A가 2g이 석출되었다면 A는 처음 몇 g이었을까? 37.2g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B는 몇 g이에요? 2.8이 되죠. 자, 5R. 자, B가 2g이 석출되었다면 처음 B는 몇 g이야? 처음 B 4.9g이 되고, 자, A는 몇 g이 돼요? 자, 이때 될 수 없는 게 하나 보이죠? 네, 이유는 맨 위에 보면 실험 조건 첫 번째, 자, A 또는 B 중에서 둘 중에 하나 4g을 넘는 물질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4g 미만의 물질이 꼭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둘 다 4g을 넘어서 안 된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존재했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죠? 경우의 수를 자꾸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가 지워져야 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문제를 꼭 읽고 그게 무슨 뜻인지 적용해서 정리를 꼭 써놔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 돼요? 24번은 그럼 마저 풀 수 있어? 자, 25번도 살짝 얘기할게. 25번. 25번은 자, 실험 1, 실험 2, 실험 3이 의미하는 바가 다 있어요. 이걸 각각을 정리해서 비교해야 돼. 먼저 실험 1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실험 1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실제로 실험 1은 과정 1에도 영향을 주지만 과정 2에, 문제 2에도 영향을 줘요. 자, 실험 1은 간단하게 뭐다? 고체 두 물질의 질량의 합이 4g이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지? 아이고. 수 4g. 그리고 물이 몇 g이다? 96g이다. 왜냐면 수용액이 100이니까. 그러면 우리 여러분 실험 2하고 실험 3을 읽어봤을 거잖아. 그치? 이 실험 2하고 실험 3은 서로 연관되어 있거든요. 자, 먼저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는 게 있지 않아? 공통적으로? X는 수용액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실험 1에도 수용액이 있어요. 앙금은 서로 다른 앙금이지, 그치?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가 공통적이죠? 자, 무슨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2하고 3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서로 다른 거지만 일정성 분비를 적용할 수 없어요. 자, 일정성 분비는 어떨 때만 적용해야 돼? 같은 화합물일 때만. 그죠? 같은 화합물일 때만. 질량 보존은 아니에요. 자, 왜? 서로 화합 반응이 달라. 다른 반응이잖아. 실험 2하고 실험 3는. 근데 서로 다른 반응이고 다른 물질이어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실험 2하고 실험 3을 관통하는 게. 뭘까요? 종류가 달라도 돼. 응? 기체가 발생. 기체 무슨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화학 반응의 부피비가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화학 반응의 종류가 다르면 적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법칙은 화학 반응과 상관없이 기체일 땐
언제나 적용할 수 있어요. 뭐죠? 아보가드로 법칙. 자,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예요? 아보가드로 법칙이 얘들아 기체의 무엇과 얘들아 부피와 분자수는 배려관계다. 지금 생성된 실험 2에서 생성된 염소 기체와 실험 3에서 자 실험 3에서는 무슨 기체인지 안 알려줬어요. 무슨 기체지? 응? 실험 3에서 나오는 기체는 뭐예요? CO2죠. 그치? 자, 이 두 기체는 자 발생된 양은 앞에서 따져봐야 되는데 자 부피비가 몇 대 몇이야? 염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지금 몇 대 몇이에요? 5대 1이에요. 그러면 자 무엇도 5대 1이다? 입자수도 5대 1이다. 단 이산화탄소 그리고 염소 기체죠. 조금 더 따져봐야 되긴 해요, 여러분. 그래서 뭘 따져봐야 되냐? 실험 2하고 실험 3를 같이 연관해야 되는데 자 질량으로 비교할 양이 아니에요. 자 뭘로 비교할 거야? 나중에 앙금을 만들어서 나중에 뭘로 비교했어요? 부피로 비교했잖아. 입자수로 비교할 거예요. 입자수로. 입자수를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다시 풀어야 되는데. 네. 자, 우리 자, 내가 답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질량은 외워야 되잖아요. 자, 실험 3가 끝나고 난 조건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뭘만 하면 돼? 성분 원자의 개수를 알면 돼요. 즉, 처음부터 얘는 뭘 알아야 되는 거야? 개수를 미지수로 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24번은 바로 질량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쵸? 입자수랑 상관없잖아요. 얘는 입자수를 비교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걸 어디서 힌트를 찾아야 돼? 실험 2, 3의 기체의 부피를 가지고 아보가드로 법칙을 보면서 한번 다시 문제 풀어봐. 지금 문제를 제대로 푼 사람이 별로 없어 보여가지고 시간을 다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뭐 땀 분비나 근데 실제로 걔네들이 이산화탄소 뭐 이런 걸 쫓는다고 하는데 아 숨을 내가 더 많이 쉬나? 그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초대사량 숨을 내가 더 많이 쉬나? 어쨌든 그런 거 폐활 양체. 그렇지. 자, 이 4번 볼게요. 이 4번. 자, 여기서 이어서 볼 거예요. 자, 중간에 자 5번 보시면 실험 5. 자, 실험 5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둘 중에 하나를 모두 녹였다. 자, 실험 5에서 자, 내가 남은 것. 자, 실험 3에서 석출되고 남은 건 A가 얼마? A가 35.29, B가 2.8이고요. 자, 몇 도씨에서? 25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예요? A는 36. 자, B는 7. 그죠? 7. 자, 그러면 자, A를 다 녹이려면 거의 100g이 필요해요. 그쵸? 그죠? 그러면 누가 최소한의 필요한 물의 질량이 된다? B가 되겠죠? 최소한 필요한 물의 질량. 자, 이거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그죠? 이걸 X라고 한다면 자, 물 얼마일 때? 100일 때는 그죠? B가 7g 필요했는데 B가 7g 녹을 수 있는데 B가 몇 g이니까? 2.8g이니까 그죠? X는 40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실험 6에서 자, 내가 이걸 녹이고 난 후, 자, 누가 녹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A가 녹지 않고 남아있겠죠. 자, A가 얼마만큼 녹을 수 있다? 자, 물 100일 때는 A가 36이었는데 얘가 40일 때는 자, 얘가 X, 얘는 Y는 아니네. 빼야지 Y네. 자, 얼마 녹을 수 있어요? 14.4g 녹을 수 있으니까 그죠? 처음 얼마에서 35.2에서 14.4를 빼면 얼마 녹지 않고 남아있다? 요게 Y가 되는 거죠. 몇 그램? 20.8g.
내가 알고 싶은 거 x, y, 10 하니까 얼마예요? 608이 된다. 자, 이걸 보면 알듯이 자, x가 그리고 y가 어디 둘 중에 하나는 맞아도 부분조수를 아마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보여요? 요게? 이렇게 계산을 가능할 거고. 자, 그리고 25번. 자, 실험 1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이거고요. 실험 2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내가 x 수용액 중에서 자, 질산, 은을 섞어가지고 자, 염화, 은이 만들어질 때 자, 염화, 은이 자, 얼마까지 생길 수 있냐? 자, 여기서 자, 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내가 염화, 은을 가지고 전기분해해가지고 전기분해해서 자, 무엇을 염소기체의 부피를 얻을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개수로 물어본다고 했죠, 입자수. 내가 처음 입자수를 해야 되는데 자, 염화 이온이 그죠? X 중에서 누가 염화 이온이 자, 은이온과 만나서 앙금 만들기 때문에 염화 이온의 입자수를 따져야 되는데 어때? 둘 다 염화 이온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하나를 제가 뭐라고 할까? 몇 개? 기호. 어떤 기호가 좋아요? N 개 있다면 자, 얘는 몇 개라고 할까? K? N에서 갑자기 K야? 그냥 그래요. 알파벳 자, KN K가 마음에 들어가요. K는 획이 많아. 왠지 더 획이 많은 느낌이지? N보다 훨씬 획의 수가 중요해요. 귀찮으니까. 자, 그러면 자, 염화이온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앙금은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지? 이걸 N개라고 하면 소금에서 몇 개? N개만 나오죠? 그치? 자, 그러면 K라고 하면 염화 칼슘에서 몇 개? 2K만큼 나오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를 전기분해해서 염소 분자가 될 거예요. 염소 분자 몇 개? 염소 분자 몇 개? 네? 2분의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염소 분자는 그쵸?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같은 내용으로 자, X에다 무엇을 첨가해요? 탄산 나트륨을 첨가하여 앙금을 만들 거예요. 아이고. 얘는 탄산칼슘이겠네, 그치? 탄산칼슘 만들어질 거고. 자, 이때 탄산칼슘이 자, 누구랑 만나서? 염산과 만나서 자, 무슨 기체가 나온다? 이산화탄소 기체. 자, 작년에 화학 반응식을 쓰라고 하는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반응식 완결해볼까? 생성물 또 뭐가 있어요? 이산화탄소만 있어요? H2O 그리고 알자이온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들만 모아서 CA 실투죠. 개수 맞추면 네. 자, 요거를 줘야 봐봐. 탄산 이온과 수소 이온 간의 반응으로 이산화탄소가 생겼잖아. 개수를 맞춘 게 아니에요, 그치? 아까 뭐 어떻게 돼? 수소하고 산소만 남았지. 그럼 수산화이온이야? 아니에요. 왜 그래요? 수산화이온은 안 정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물이 되고 그리고 자, 칼슘이온과 나머지 구경꾼이온, 얘네도 구경꾼이온이에요. 그래서 염화물을 만들고 나면 그치? 그리고 개수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먼저 구경꾼이온을 만들어 놓으면 자, 어떻게 된다? 염화이온이 2개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치? 이렇게 뭐 닭이 먼저 또 달걀이 먼저든 맞춰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먼저 자, 탄산칼슘은 얼마만큼? 칼슘
칼슘 이온이 있는 만큼 만들어질 거고요. 칼슘 이온은 몇 개? K개만큼 만들어지죠. 자, 얘가 K개야. 자, 이산화탄소 몇 개? 응? 이산화탄소 몇 개? K개. 자, 얘가 몇 미리? 180ml. 그럼 몇 대 몇이다? 몇 대 몇? 5대 1이죠. 자, 그러면 2차 수비도 똑같이 5대 1이 돼야 된다. 자, 내가 염소 대 이산화탄소의 부피비가 5대 1이면, 그쵸? 자, 무슨 비도? 분자수비도 똑같이 5대 1이 되는데 그게 2분의 n 플러스 2k 대 k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n 대 k의 개수비는? n은 8k. 그러면 8대 1? 그죠? 자, 이제 개수를 알았지. 자, 염화나트륨은 8, 그죠? 8 NaCl 대, 그죠? 내가 1 이만큼인데, 자, 요거의 질량비가 있어요. 아이고, Cl2. 자, 8 곱하기 얼마? 내가 산수가 11. 4 더하기 7, 그지? 11. 그리고 얘는 22. 그러면 얘를 하면 88대 20인데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4g. 더해서 4g이 돼야 돼. 그쵸? 질량비가 지금 몇 대 몇이라고? 88대 20이면 4대 1이네. 4대 1이 된다. 근데 더해서 4g이 돼야 돼. 그럼 각각 몇 g이에요? 몇 g이야? 5분의 4. 5분의 1이잖아. 전체 얼마에? 4에. 그치? 우리 추출할 때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 전체 질량에 찾아오는 비율. 그죠? 전체 질량에 찾아오는 비율에다가 전체 질량을 곱하면 이게 얼마예요? 3.2g. 이 얼마예요? 0.8. 그래서 자, 얘가 3.2. 여기다 쓸게요. 내가 그 쓰는 걸 되게 길게 써서 그렇지 이렇게 막 길진 않아요 원래. 3.2g and 염화칼슘이 0.8g이 되었다. 이제 2번 얘기해야 돼. 2번. 자, 순물질 2.3g 삭출되었대요. 자, 누가 삭출됐을까? 염화나트륨이죠? 왜? 얘는 2.3g이 없어. 그치? 그러면 자, 소금 얼마가 녹아 있는 거예요? 2.3g 삭출되고, 자, 소금 얼마 녹은 거야? 0.9g 용해되어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런데 소금의 용해도가 얼마라고? 36g. 네. 자, 그럼 물 얼마 필요해요? 25. 네. 네, 2.5. 2.5g 돼요. 그렇죠. 물이 몇 그램 증발돼야 돼? 자냐? 아니, 지금 빼기만 하면 되는데 왜 대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물 몇 그램 증발해야 돼요? 네? 물 몇 그램 남아 있어야 된다고? 2.5 남아있어요. 네. 그러게요라니, 이런 용해도가 36이라니까. 2.5 남아있어요. 네. 2.5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증발되는 양은 얼마야? 얼마 증발시켜야 2.5가 남아요? 지금 물 몇 그램이에요? 자, 엑소 수용액은 몇 그램이에요? 96g. 물이 96g이고 엑소 수용액은 100g이고, 그치? 그 중에 물이 96인데, 자, 몇 g을 남기고 다 증발시켜야 된다? 2.5를 남기고 다 증발시켜야 된다. 그럼 물 몇? 93.5. 네. 아니, 왜 산수를 그냥 빼기만 하면 되는디? 자, 26번 하세요.
자, 온도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봐봐. 얘들아, 26번은 2번 단열 팽창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단열 팽창은 어떨 때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해요? 열출이 없어요. 아니요, 그것만이 조건이 아니에요. 자, 내부 기체가 일을 할 때. 그러니까 기체가 스스로의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깥의 압력보다 내부 기체 압력이 더 커서 스스로 밀어내면, 내부 물질 기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뭘로 쓴 거야? 1로 사용을 한 거죠. 에너지 전환.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열 에너지 감소만큼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기체가 스스로 부피가 증가한 거야? 내부 압력이 커서? 그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바깥에서 잡아당긴 거잖아. 그러니까 내부의 에너지는 변화가 없죠.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어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거야? 부피가 증가해서 뭐가 달라져요? 압력이 감소하죠. 온도 변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태적 변화가 생길까? 강력이 많아지니까. 응. 밥 설이 밥 프라이가 뭐야? 밥프라이. 밥 프라이가 고산지대에서 밥을 지는 설이 그게 뭐야? 얘기해봐. 뭐라고 그게 맞아. 근데 그게 뭐야? 설명해봐. 뭐 고산지대에서 밥이 뭐 설 익는다 이렇게 쓸 거야? 여기 밥이 어디 있다고 밥이 설 익어? 어? 여기 밥이 없는데 밥이 설 익는다고 쓸 건 아니잖아. 뭐라고 얘기해야 돼? 강력이 낮아서 끓는 점에 다 네, 끓는 점이 낮아져 다시 끓는다. 다시 끓어. 어. 지금 뭐예요? 원래 열을 가하지 않은, 지금 100도이긴 해요. 그치? 열을 가하지 않으면 안 끓거든? 이해가 되니? 근데 끓는 점이 100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지금 뭐야? 끓는 점보다 더 높은 온도가 된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때요? 끓는다. 그래서 기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거 단열 팽창 아니야. 그러니까 단열 팽창 조건이 단열, 열진입이 없다는 거 맞아요. 그죠? 빨리 부피가 늘어나는 것도 맞는데, 자, 누가 입장에서 안에 있는 기체가 바깥으로 일을 할 때 에너지 전환을 활용해야지. 예를 들면 안에 있는 기체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잡아당긴 거야. 98도씨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두 개를 착 잡아당기는 거 그래. 자, 실제로 우리 뭐로 얘기했었어요? 주사기에 자, 물을 넣고, 자, 여기는 지금 뭐 기체가 있는 조건이긴 한데 기체가 없는 조건, 물을 가득 넣고, 자, 주사기를 쭉 잡아당겨서 뭐 어떻게 돼요? 상온에서 지금 온도가 한 15도 될걸? 쭉 잡아당겼어. 그럼 어때요? 자, 그럼 어때요? 끓어요. 그냥. 왜? 진공이니까. 상온에서도 끓어요. 액체만 있다면. 물은 상대적으로 잡아당기기 매우 힘들어. 왜? 증기압력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에테르 같은 건 조금 더 당기기 쉽겠죠. 증기압력이 크니까. 되게 버텨주는 게 좀 있잖아요. 물론 처음 당길 때 무조건 1기압이죠. 왜냐면 여기 없으니까. 바깥에 대기압 1기압, 안에는 기체가 없잖아. 그래서 쭉 잡아당기는 순간 내부는 진공, 빈 공간. 그래서 끓어요. 자, 예를 들어 진공이 아니어도 여기 물 있고 여기 이제 공간, 그죠? 여기 이제 수증기압이 있겠지. 수증기압 더하기 공기 해가지고 1기압이 있을 건데, 자, 얘가 어때요? 조금 짜다면 안 끓어. 상온에서 그치? 근데 많이 잡아당겨가지고, 자, 현재 온도에서 수증기압까지 떨어진다면 그럼 어때요? 그럴 때는 끓을 수 있다. 많이 잡아당겨. 이렇게 된다면 되게 많이 잡아당기긴 해야 돼요. 상온에서 증기압력이 매우 낮으니까. 아, 여기서는 수증기 같이 있으면 좀 어렵긴 한데 공기만 있을 땐 가능하고, 뭐 어쨌든 모르겠다. 자, 근데 이게 공기랑 수증기 같이 있으면 조금 거시기 하다. 설명하기 좀 애매하다. 진공으로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래서 끓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어디 보자. 1번. 26번에 1번. 답은? 답 19분의 2. 자,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자, QA, A가 얻은 열량과 QB, B가 얻은 열량과 QC, C가 얻은 열량이 모두 같을 거고요. 자, QC.
자, A의 질량을 1g이라고 한다면 B는 5g, C는 10g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얘는 비열이 얼마다? 4. 물과 g씩. 자, 내가 질량이 10g. 자, 온도 변화 60도. 자, 이게 뭐가 된다? 총 얻은 열량이 된다. 자, 이것이 누구랑 똑같아요? A랑 똑같아지는 거죠. A는 자, 단위를 뺄게요. 귀찮으니까 여기 한번 썼으니까 4, 1g, 70도. 자, 상태 변화의 기호는 뭐라고 쓸까? 상태 변화에 필요한 기화열 1g당 필요한 열량을 우리 무슨 기호 쓸까요? 기호 뭐 쓰고 싶어? 어떤 기호가 아까 K 쓸까요? K? 자, K. 자, 기화열 곱하기 질량. 그치? 그리고 나서도 뭐 해야 돼? 그리고 나서도 10도씨 온도가 높아져야 되죠? 2, 1, 10까지. 그러면 K가 얼마 나와요? K가 얼마 나온다? K 얼마 나와? 저렇게 계산하면 그럼 어떻게 했어? 기호가 다 달라. 뭐라고? 2100. 21을 얼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했구만 뭐. 근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말고도 방법이 있다. 자, 요거는 하고, 자, 얼만큼 상태 변화했는지는 모르죠. 요거를 우리가 X라고 하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수증기 양이니까 이게 바로 수증기 양이 되는 거죠. 자, 수증기 양이 그래서 얼마 나온다? 얘가 21분의 뭐였지? 21분의 2였어 얘가? 수증기량이? 21분의 2가 아닌데 200. 숫자가 뭐였더라? 아, 나 산수가 생각이 안 난다. 답만 써가지고 중간 과정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증기량. 이게 몇 남았었지? 약분을 해서 19분의 2가 남았는데 11분의 11분의 2? 2. 21분의 2? 21분의 2 맞아? 수증기량이? 그람으로? 200. 아닌가? 뭔가 했거든요. 5g이잖아. 5g인데 얘를 빼야 되잖아. 야, 거꾸로 가야 돼. 아니, 그냥 몇번 산수하세요. 산수가 기억이 안 나네. 장난할게요. 알아서 합시다. 어차피 이거 단답형이긴 합니다. 아니 뭐 여기까지 쓰면 되지 뭐. 식 쓰면 돼. 걔는 하는 수 있으니까. 2번은 그 풀이를 먼저 했네. 자, 뭐라고 설명해야 된다고요? 자, 가열을 멈추고, 그러니까 열량 출입은 없고, 더 이상 열을 가해주지도 않고요. 그쵸? 자, 부피가 2배 증가하면, 자, 압력이 그래요? 2분의 1로 감소하죠? 자, 무슨 효과라고요? 자, 이게 외부 압력이잖아. 누구에 대한 외부 압력? 물에 대한. 물에 대한 외부 압력이 절반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진다. 끓기 시작한다. 많이 끓는다. 이렇게. 라고 하면 되고요. 자, 28번, 29번. 근데 우리 몇 번까지니? 45분. 아, 진짜요? 먼저 여러분 그 30번 문제 있잖아요. 30번 문제. 30번 문제가 우리 30번에 1번은 분기고사 나왔던 거고요. 그죠? 아 이거 내가 좀 만점. 답 한번 써보고 다시, 그치?
자, 2번과 3번은 분기고시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 한국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한국 기출. 자, 요거 풀어보세요. 요거 풀어온 거 과제. 이거 과제. 30번에 2, 3번이요. 네네네. 1번도 마저 채우고. 원명검 한다 생각하고 이거 기본 문제니까 1번은 분기고사 때 다시 풀어보고 요거를 마저 채워오기. 특히 3번은 실험 설계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고민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 풀기에는 조금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수업 시간 풀려고 그러면. 그래서 미리 풀어오는 걸로. 자, 잠깐 쉬었다가